일본 경제 얘기하면서 엔화, 통화 정책 이런 얘기할 때 그게 나랑 무슨 상관? 요거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유로화하고 엔화 돈값이 좀 올라가야 강달러 기조가 좀 물이 타집니다. 쉽게 말하면 유럽이랑 일본으로도 돈이 좀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강달러 기조를 누그러뜨릴 수가 없거든요. 균형이 좀 맞아야 되는데 그래서 7월 ECB 금리 인상 또 일본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가능성 이런 거에 우리가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쪽으로 약간 압력이 분산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 오늘 저희는 지식발전소에서 OLED 전쟁 서막과 결말 또 알아보려고 해요. 지심특허법률사무소의 유성원 변리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OLED 전쟁 이거 L과 S의 싸움이잖아요. 아, 네. 굉장히 오래된 그리고 아주 지난한 싸움인데 네네네. 올레드 기술 유출을 두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두 회사 사이의 기술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이 기술 전쟁을 판가름한 핵심 요건은 바로 영업 비밀의 요건이었다고 하는데 영업 비밀은 또 특허랑 뭐가 다른 건지 또 우리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특허가 있고 영업 비밀이라는 게 있다고 일단 들었거든요. 요 두 개는 뭐가 다른가요? 특허는 그러니까 둘 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기술 어떤 특정한 기업의 새로운 발명에 관련된 기술을 보호하는 어떤 법적 용어인데요. 특허는 이제 특허청에다가 내가 이러이러한 발명을 했으니까 나한테 독점권을 달라라고 해서 신청을 해서 독점 배타적인 권리를 받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신만이 쓸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영업 비밀은 그야말로 그냥 비밀로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 알려지지 않게 이제 그 보호하는 거고 만약 그거를 유출한 사람이 있거나 또는 이제 몰래 빼돌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상대로 해서 배상을 받거나 또는 어떤 형사처벌하는 그런 어떤 법적 장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 장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영업 비밀이다. 뭐가 좋고 뭐가 불리합니까? 이제 예를 들면 사람들한테 잘 알려질 수 없는, 그러니까 잘 알아내기 어려운 것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음식의 레시피라든가 네. 또는 화합물의 어떤 조성비 같은 것들은 사실 그 물건을 입수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그걸 뜯어서 뭐 그게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기술들은 보통 영업 비밀로 보호하는 거가 유리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근데 이제 리버스 엔지니어링 이렇게 뭐 물건을 사가지고 뜯어봤더니 어떻게 만들었는지 알 것 같아. 예, 이러면 사실 특허로 보호하는 게 훨씬 좋죠. 예. 그러면 이제 나중에 침해를 입증하는 것도 이제 용이하기 때문에 또 그러면 이제 어떤 그 특허청에서 인정한 국가에서 인정한 권리로서 보호를 받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술들은 보통 특허로 많이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봐도 모른다. 그럼 영업 비밀. 네. 그러네요. 네. 그러면 특허권은 명확하게 특허를 등록했기 때문에 기술 보호를 위해서는 이거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영업 비밀도 기술에 대한 권리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까? 권리를 인정받는다는 개념보다는 영업 비밀을 누군가가 유출하거나 훔쳐갔을 때 그 사람을 상대로 그 훔쳐간 자 또는 유출한 자를 상대로 해서 배상을 받는다 또는 그 사람을 처벌시킨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보호한다 이런 그렇죠. 의미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가전제품 회사 사이의 이 영업비밀 전쟁 관련 기술 유출 문제를 두고 법정 분쟁이 있었다. 이거 아마 기억들 나실 텐데 오래됐잖아요. 네. 싸움이 어떻게 시작이 됐습니까? 10년이 넘은 싸움인데요. 이게 이제 그 뭐 A사, B사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근데 이 A사에 어떤 그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가 그런 어떤 기술을 갖고 있었냐면 그 OLED 소자에 공기가 이제 잘 안 들어가게 하는 실링 하는 장비, 그러니까 밀폐시키는 장비 기술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A사하고 접촉을 해서 공동 개발을 해서 완성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러한 관련된 이 과정에서 취득한 어떤 기술이나 비밀 정보는 유출하지 않는다 이런 계약을 맺었던 거죠. 근데 장비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한 대기업만 바라보고 납품하는 것보다는 다른 대기업한테도 이 장비를 똑같이 납품하면 더 좋잖아요. 해지를 했군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접촉을 이제 다른 이제 B사를 접촉을 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A사가 이걸 알게 되고 이거 영업 비밀
유출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소송을 걸었던 거죠. 자, 그러면 A와 B가 싸우기 시작을 했어요.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서 각각 뭐라고 했습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A사 입장에서는 이 장비 업체가 이제 B사에 제공한 내용들이 우리 회사에 아주 중요한 영업 기밀에 해당한다. 페이스 실링에 관련 실링에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그래서 그게 유출돼서 B사에게 굉장히 좋은 유리한 어떤 그 정보들이 갔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고요. B사는 그거 비밀 기술이 아니다. 이미 다 알고 있었던 기술이고 실제로 그 장비 업체가 우리한테 접촉해서 제공했던 거에는 핵심적인 내용들은 사실 다 빠져 있었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었던 거죠. 장비 업체가 우리한테 브리핑한 거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다. 네네네. 니들이 아는 거 우리도 원래 알고 있었다. 예, 그렇죠. 그래요. 이걸 법원으로 가져갔단 말이죠. 네. 법원에서 1심에서 나왔던 판단이 2심에서 뒤집혔다 이렇게 들었는데 각각 어떤 판결이 나왔고 왜 뒤집혔는지 궁금하네요. 1심에서는 이 장비 업체와 이 정보를 제공받은 B사의 어떤 주관적인 의도에 좀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장비 업체 쪽에서 제공한 그 자료들 PPT 자료에 보면 confidential 이제 비밀 정보다라고 하는 표시가 있었고 그다음에 민감한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그 서로 간에 그 논의를 하는 가운데 이게 영업 비밀이다라고 하는 인식이 있었다. 주관적인 인식이 있었다라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해서 1심에서는 사실 A사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이 두 번째 2심에서는 그런 어떤 주관적인 의도보다는 객관적으로 그 회의에서 논의됐던 내용들이 진짜 비밀이냐? 네, 소식 다 알 수 있었던 이미 알고 있었던 기술이 아니냐? 그리고 진짜 비밀 정보들은 다 빠진 상태에서 논의한 게 아니냐? 그런 객관적인 어떤 그 정보 자체가 비밀이냐 여부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했던 거죠. 참 애매하네요. 네. 1심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서로 찜찜하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네. 이거는 비밀이야 하면서 얘기한 거 이것도 맞는 말인 것 같고. 네. 2심에서는 여기에서 민감한 사항은 다 지웠다고 하잖아. 네.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것만 얘기한 것 아니야? 이것도 말이 되는 것 같은데 자 현장 전문가인 우리 변리사님이 보시기에는 네. 이런 경우에 누구 말이 더 타당해요? 이게 제가 여기서 이제 어느 편을 드는 것 같아서 참 민감하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건 아니고. 그렇긴 한데요. 사실 이제 영업비밀의 어떤 성립의 요건 중에 하나가 반드시 정보가 다수에게 알려지지 않았는지 그다음에 정보가 비밀로 관리됐는지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세 가지 요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근데 이건 어떤 주관적 의도보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정말 그게 비밀이냐 여부를 가지고 사실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판례의 입장이고 그게 이제 법리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미 알려진 거 가지고 이건 원래 우리 고유의 기술이야 주관적으로 주장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객관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나 주관적인 의도보다는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대법원은 2심의 그 판단을 그대로 이제 수용을 해서 실제로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미 알려진 비밀이 아니다 비밀성이 없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B사의 이제 편을 좀 들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A와 B는 그렇게 1차전을 벌였고요. 그런데 이 두 회사의 전쟁 이게 끝이 아닙니다. 네. 올레드 기술을 두고 법적 분쟁을 벌인 사건이 또 있다고요? 네, 반대로 이제 이 회사가 또 한 번 원고와 피고를 바꿔서 붙었어요. 이번에는 B가 먼저.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제 OLED 패널이 이제 원래는 소형 디스플레이들 이제 핸드폰에 많이 사용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TV나 이런 대형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B사가 갖고 있었는데 이 기술을 내부 직원이 A사한테 가서 이제 빼돌렸다라고 하는 이제 주장을 가지고 이제 소송을 걸었었죠. 그래요. 2019년에 이렇게 입장이 뒤바뀐 상황에서 법적 분쟁을 벌였는데 요건 어떻게 판결이 났나요? 이것도 사실 이제 B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네.
B가 어떻게 그 법리를 잘 조직을 해서 간 겁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사실 이 영업비밀 소송에서는 B가 2번 다 완승을 거뒀거든요. 그런 차원 보면 영업비밀에 관련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요건, 비밀로 관리됐는지, 그다음에 실제로 정말로 비밀인지, 네. 비공지성, 그다음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 이 법리에 집중해서 객관적인 어떤 판단을 이끌어내는 노력을 잘 이끌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A는 좀 억울했겠어요. 보니까 B의 전 연구원이 내가 일하면서 적은 업무 수첩 내용, 뭐 OLED 패널, 네. 대형화 핵심 기술 이런 정보를 넘긴 정황이 있다. 네. 여기까지는 쌍방 확인이 네네. 된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영업 비밀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건데 종전에는 네. 이 사례에서는 영업 비밀을 인정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영업 비밀을 인정해놨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보통 이런 큰 대기업의 이런 첨단 기술을 다루는 기업들은요, 절대로 어떤 개인 메모장에 메모를 한다거나 또는 어떤 자기가 근무 중에 어떤 알게 됐던 지식들을 갖다가 외부로 뭐 USB에 저장한다거나 프린트해서 밖으로 유출한다거나 이런 걸 절대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자기가 수첩에 적어놓은 정보조차도 사실 허락이 안 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수기를 해서 이제 그런 보안망을 이제 피해서 이제 나갔으니까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 어떤 주관적인 의도가 비밀을 빼돌리는 주관적인 의도가 있었고, 또 실제로 또 A사는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정보를 들어서 이제 접수를 한 거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주관적인 의도가 강했다라고 본 거죠. A와 B가 굉장히 오랫동안 TV 시장에서 격돌을 해왔는데 네. A가 1등하던 시장을 B가 뺏어온 지가 좀 오래됐잖아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민감하지 않았을까 싶고, 네. 국내 기업들 간의 분쟁 사례를 봤는데 해외에서도 만만치가 않지 않습니까? 네. 예컨대 보면 지금 A와 B의 싸움 가운데 중국 회사만 득을 봤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네. 결국은 해외에서도 영업 비밀을 좀 유출해 가려는 시도가 많았을 것 같은데 어떤 사례가 있나요? 너무 많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중국이 디스플레이하고 반도체 시장에서 우리나라를 추격하고 있고, 네. 특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우리나라하고 미국이 거의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자기네들 진출하려고 싶어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에 이제 뭐 두 S사의 이제 직원들이나 임원들, 핵심 기술을 알고 있는 네. 고급 엔지니어들을 뭐 연봉을 뭐 10배를 주고 스카웃을 해서 그런 정보를 빼가려고 하는 시도들을 여전히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오래 근무는 못 하더라고요, 되게. 네, 그렇죠. 짧게 근무하고. 단물 쪽 빨리고 이제 그리고 나면 끝나는 거죠. 그래요. 네. 여러분 큰 그림 보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사실 우리가 A와 B 같은 큰 회사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이 이 영업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들을 쓰고 있는데 요거 보호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부분의 영업비밀 소송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이 정보가 비밀로 관리됐었는지, 비밀 관리성이 제일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거의 대기업들은 그런 장치들이 많이 있는데요. 중소기업들은 그 비밀로 관리하는 체계가 많이 갖춰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뭐 정보들을 USB로 빼간다거나 또는 어떤 중요한 정보들이 이제 컨피덴셜이라든가 대외비 이런 걸로 이렇게 따로 관리되거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좀 작은 기업들, 중소기업들 네. 입장에서는 그런 중요한 기술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렇게 접근 권한을 갖다가 제한한다거나 또는 모든 문서들을 갖다 대외비로 이렇게 해서 관리한다거나 이런 체계들을 좀 갖춰야 됩니다. 그래야만 승소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네, 일단 빼내가면 안 되겠죠. 빼내가면 안 돼요. 그러지 맙시다. 그리고 이 소송 과정이 참 지난합니다. 중간에 그 사내에서 관리하는 시스템 이걸 마련하는 게 처음 원오원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지심 특허법률사무소의 유성원 변리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